이전에 했었던 장표랑 첫 부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진 부분은 한 군데 있죠. 이 컨테이너라고 돼 있는 부분, 요 부분만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측면, 리호스트, 리플랫폼 혹은 이제 그 밖에 다양한 방법들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컨테이너로 돼 있는 녀석을 또 다른 곳에 이제 옮기는 요것과 관련돼 있는 우리의 툴 그리고 업스트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전에도 인제 소개해 드렸던 그 컨베이어라고 하는 놈은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던 이제 CNCF에서 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인제 마이그레이션 통합하는 프로젝트가 컨베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우리들한테 이전에 있었던 마이그레이션 도구는 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걔랑 얘랑은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떻게 좀 바뀌어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도구 말할 때 많이 보진 장표일 거예요. 예.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업스트림에 대해서 인제 쪼금 말씀을 드릴 거고 툴킷 이제 레드햇의 툴킷으로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많이 보신 그 금붕어 요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벨레로에서 인제 하는 그 사용하는 고 딱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벨레로 쪽에 인제 블로깅 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페이지에 삽입돼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뭐 다른 이제 이전에 소개했었던 다른 툴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고런 이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인제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인데 왼쪽에 있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 CI/CD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상하는 어떤 클러스터의 타겟만 변경해서 일단은 띄워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죠. 사실은 이전에 사용했었던 환경에서 인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혹은 올라가 있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통합하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경우에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스트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인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어떤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쪼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스트림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벨레로. 벨레로는 일단 어떤 사용자가 지정한 클러스터에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인제 리스토어 혹은 이제 DR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고요. 그래서 백업에 이 PV와 관련돼 있는 연구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야물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내가 이 리소스들을 어떻게 옮길 건지 지정을 하고 옮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갈 때는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좀 없애야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빼고 넘기게 되는 요런 것들이 인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사실은 이 벨레로가 나왔을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가지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넘길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넘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S3와 같은 에 대한 대상으로 삼고 요것만 그러면은 백업이 가능하게 하면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던 레스틱이라고 하는 그 다른 어떤 모든 스토리지 타입 그러니까 NFS나 아니면 뭐 글러스터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등등의 인제 어떤 이 스토리지 타입들을 이제 어떤
이 레스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도구를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으로 백업을 하게 되고, 이 백업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이제 버킷들에 다시 업로드하게 되는 이런 절차들을 따르고 있는데, 요 벨레로랑 레스틱은 그러니까 한 몸처럼 동작하게 되는 거죠. 벨레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야물 파일,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오고, 그 밖에 PV와 같은 데 있는 이제 스토리지 타입으로 저장되어야 되는 것들도 레스틱으로 백업을 받아서 이것들을 이제 암호화한 대상들을 타르나 이런 파일들로 모아서 이것들을 다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다시 올려서 이 올린 대상들을 업로드한 대상들을 리스토어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레스틱 같은 경우는 리눅스나 아니면 뭐 BSD 아니면 혹은 맥이나 윈도우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실행 파일 같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파일 하나로 그냥 실행시킬 수가 있고, 다른 설정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레스틱 쓰기만 하면은 백업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레스틱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단순하게 벨레로가 하는 역할에 이제 데이터를 백업한 대상을 이제 올릴 때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것만 두 개만 나오면은 조금 아쉽죠. 앞에서 이제 컨베이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컨베이어에 대한 내용에 그중에서 이제 이걸 또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유틸이 이제 그걸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크레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인 도구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이 어떤 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나 아니면은 어떤 이 상태에 해당하는 걸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 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환경별로 필요한 데이터나 아니면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노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복되어 있는 어떤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옮길 수가 없을 테니까, 혹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녹여낸 어떤 결과물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컨베이어가 그런 태생이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그리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놓은 그 집합 같은 거라서 이제 그렇게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일련의 그 과정들을 이제 통합해 놓은 게 크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쉽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좀 해결을 했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의 총집합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그냥 간략하게 이제 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텐데,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5가지 절차에 의거해서 백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업을 하고 이 백업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사용자가 백업할 이제 어떤 리소스가 뭔지 대상을 지정해야 되죠. 그럼 대상이 지정돼 있는 이 타겟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식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백업 컨트롤러에 의해서 백업이 이제 결국 CR이 표시가 되고, 얘네들을 어떤 녀석들인지 API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검색된 API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데, API 검색 프로세스가 사실은 한 3가지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우선은 내가 백업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아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API 검색에 대한 프로세스가 먼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백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리스토어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레스틱이라는 것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또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저장한 것들을 다시 업로드를 해야겠죠.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다시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냅샷을 만들어서 다른 곳, 타겟 쪽으로 해서 넘겨주는 작업까지 진행하는데, 조금 복잡한 과정이 그 세 번째 부분이에요. API 검색 프로세스에 어떤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지 이제 보면은, 백업을 수행할 때 벨레로는 어떤 백업에 대한 어떤 리소스 모음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그 레스트 매퍼라고 하는 검색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쿠버네티스 안에 클러스터의 API나 아니면은 API 모음 그리고 엔드포인트들을 이제 통해서 API 그룹을 이제 갖고 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벨레로가 사용자 지정 리소스랑 이 리소스를 지정한 어떤 백업 그리고 리스토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일단은 내가 지정한 녀석들이 뭔지 이런 거 찾고, 그리고 제외해야 되는 녀석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노테이션 부분 같은 경우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너 부분도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될 텐데,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새롭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날려야 되는 데이터 부분이 돼요. 요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요거 이후에 이제 제거된 데이터만 보낸 다음에 이후 작업에 리스토어를 어떻게 할 거야. 대상은 뭐고 이 대상에 걸맞는 내가 이제 복구해야 되는 녀석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한 다음에 올리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는 업스트림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통합되는 그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봤는데, 그리고 프로세스까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레드햇에서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런 도구들은 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시프트 4에서는 기존 오픈시프트 3에 대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두 가지 도구를 이제 내놨습니다. 하나는 클러스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도구.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하죠. 네, 벨레로 기반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플레인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돕기 위한 도구, 이렇게 두 가지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부분은 이제 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객은 이제 4점대로 넘어갔을 때 클러스터는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워크로드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새 클러스터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요거를 지원하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쉽게 넘어가지 못했죠. 새로운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일일이 다 올린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는데, 이걸 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7 버전 이상 그리고 4.2 버전 이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요 도구는 벨레로랑 동일하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스 클러스터나 아니면은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에 대한 것들을 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 리스하건 아니면 스테이트 풀 하건 간에 이제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한 PV까지 이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도구로 약간 부족함이 있었어요. 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난관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 캠이 갖고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ODF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클러스터가 아니라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존재했는데 이름은 일단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컨테이너라고 하는 제품으로 다운스트림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컨베이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베이어의 크레인 기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바는 결국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는 곳에 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인풋이 있을 때 동일한 결과물을 이제 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그 컨베이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별도의 어떤 장애 요소라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좀 버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그 업스트림의 컨베이어고 그걸 갖고 온 게 다운스트림의 그 MTC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백업하고 복구에 대한 부분만 보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사실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사전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위에 이제 이 OADP라고 하는 놈이 여기 잠깐 나와요. OADP가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얘가 새롭게 나온 이제 오픈시프트 기본 어떤 백업 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MTC를 할 때 이전에는 벨레로 기반으로 그냥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OADP가 올해 2월쯤에 이제 GA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는 오퍼레이터 매니저에 의해서 얘까지 같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MTC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얘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위 그 집합으로서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제 OADP 오퍼레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기반으로 백업을 지정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백업을 얼마나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백업 대상 정의하고 이제 어떤 복원할 곳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클러스터 어플리케이션 그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컨테이너로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 버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MTC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냥 살펴보자면은 일단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아키텍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이그할 어떤 스토리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돼요. 얘가 스토리지를 정의를 해서 내가 결국은 백업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업로드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플랜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CR이든가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중인 어떤 소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해야 되는 어떤 리포지토리랑 아니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클러스터랑 아니면은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것과 같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R을 삭제하게 되면은 그 마이그레이션 CR 자체가 전체가 다 삭제가 돼요. 그 플랜 CR을 삭제하면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마이그레이션 그 CR 자체도 같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행하는 게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벨레로 백업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벨레로 볼륨 스냅샷의 이제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생성되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진행한 다음에 백업에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터를 먼저 백업을 하고 PV 데이터를 이제 두 번째로 백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구를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복원하고 당연히 이제 반대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대한 CR들을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킵니다. 근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백업하고 복구시키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MTC에서 제공하는 이제 4가지 정도 타입의 백업 복구 방안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이 고려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러스터 간에 이제 가장 널리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좀 권장되는 복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러스터 간에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NFS 공유 스토리지가 없는 경우 가장 빠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R싱크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복구하는 방법이라고 백업 복구하는 방법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스냅샷 복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공급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어떤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동일한 클라우드 공급자, 그러니까 이게 멀티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내에 있는 요 MTC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요거를 채택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제 어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갖고 오고 보낼 때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기에 다이렉트 마이그레이션은 알싱크 모드로 메서드로 이제 동작하는 부분은 요건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방법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S3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륨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볼륨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퍼센트 볼륨을 사용하는 어떤 이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건 별도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무브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제 어떤 별도로 카피를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복사는 필요 없고 그리고 어떤 쉐어드하는 NFS 스토리지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일 시스템 복사할 때 좀 고려 사항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서로 다른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S3 스토리지 공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일반적으로 돼요. 얘는 그냥 무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체 어떤 S3 스토리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크썸을 통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데이터 검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옮겼을 때 정말 잘 넘어갔는지 체크썸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냅샷 카피하는 방법보다 이 무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느려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냅샷 방법인데 MTC에서는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AWS 애저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동일한 클라우드 리전에 존재해야지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스냅샷을 올려서 요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이미지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좀 고려 사항은 소스 클러스터에서 외부 트래픽에 노출된 내부 레지스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스 클러스터에서 HTTP 프록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야지 네트워크적인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스틱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클러스터 간에 직접 네트워크 연결이 없고 다른 방법이 이제 안 될 경우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볼륨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PV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PV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인드 상태로 돼야 돼요. 바인드가 안 돼 있는 상태는 당연히 못 쓰겠죠. 그리고 파일 시스템 복사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PV를 직접 넘기는 거죠. 넘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서드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은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MTC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컨테이너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사실 OADP라고 하는 오픈시프트 API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걸로 좀 다시 한번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정리 대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좀 사용하기 위한 편리성들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용할 때 불편함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ODF 플러스 OADP 그 위에 사용하는 이제 MTC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이 MTC가 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OADP를 통해서 백업할 수 있는 방안들도 보면은 되게 좀 편리하게, 이전에 이제 지금은 좀 범주를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ETC 백업 같은 거 스크립트로 직접 작업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되게 많았죠. 어떤 디렉토리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스크립트 명령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 별도로 빼고,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거 이제 크론으로 또 빼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또 작업하고 그리고 복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OADP는 이런 불편 요소들을 다 없앴고, 이 불편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단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어디든 존재하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내 모든 데이터를 타르 형태로 다 묶어놓고, 그리고 PV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묶어놓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내가 리스토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MTC라고 하는 툴 자체도 이걸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픈시프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전 세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로 옮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오픈시프트 3에서는 4로 갈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클러스터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업스트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툴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은 이 툴들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게 이제 UI상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크론 작업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마다 너무 이게 빈번하면 사실은 누락되는 데이터도 있고 이제 백업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지만 뭐 일정 주기마다 백업이 충분히 잘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스냅샷 데이터가 충분히 잘 남는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제 무리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U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터로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